네, 안녕하세요. CMCL 최문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CMCL에서 할트 시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CMCL 블로그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인 할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트, 하스에 대한 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트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총 5가지의 시험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할트라고 하는 시험은 리미트를 찾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스라고 하는 또 시험이 있는데 이 할트에서 찾은 리미트를 가지고 복합 진동 시험을 진행하는 게 하스 시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 적혀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할트란 High Accelerated Life Test, 우리가 보통 이제 초가속 수명 시험, 고가속 수명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속 수명 시험을 진행을 해서 리미트, 우리 제품의 한계점을 찾는 게 이 할트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제품의 설계, 결함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하는 시험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극한의 시험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할트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환경에서 우리 제품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또는 어디에서 고장이 나는지를 찾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네요.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 개선이 핵심이 되는 목적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할트 시험의 목적은 일반적인 실내성 시험이 보증 기간 내 고장 여부를 확인한다면, 할트는 요 내용처럼 약점 초기 발견 그리고 여유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할트 시험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한계점을 찾다 보면은 정말 취약점이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에 따라서 마진을 좀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품들을 뺄지, BOM 상에서 어떤 부품들을 뺄지 넣을지, 그리고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시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할트 시험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테스트 플랜을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제품의 어떤 고장 그리고 한계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할트 시험의 핵심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괴 한계, 디스트럭트 리미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파괴 상한, 그래서 upper destruct limit, UD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품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의 상한치를 UD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괴 하, lower destruct limit, LDL, 상한과 하한을 UDL, 그 다음에 LD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제품이 고장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작동 한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리밋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작동 상한과 작동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upper operating limit에서 UOL, 그 다음에 lower operating limit에서 LO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한 값을 UOL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한 값을 LOL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 레포트에 보면은 뭐 UDL 그리고 UOL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걸 뜻한다 라고 좀 알 수 있겠죠. 규격의 뭐 한계, 규격 상한, 규격 하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시험 항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저온에서 뭐 LOL 이러면 이제 Lower Operating Lim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LDL 이제 Destruct가 되는 그 하한점, 그리고 고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UOL,
UDL 이런 식으로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서두에 제가 할트 시험은 총 5가지의 시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그래프입니다. 한계점을 가지고 급속 열충격 스트레스를 진행을 합니다. 저온 스텝 그리고 고온 스텝에서 찾은 동작 가능한 상한값과 하한값들을 찾아가지고 열충격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찾은 저온하고 고온에서의 리미트를 가지고 열충격을 진행해 봤더니 우리 제품이 잘 동작하네? 그러면 리미트 잘 찾았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열충격 시험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스텝 스트레스. 진동을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진동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진동에서의 리밋, 한계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복합 스트레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열충격에서 진행했던 그 값하고 리미트하고 진동에서 찾은 그 진동 상한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진행해 봤더니 우리가 진동 스텝 스트레스에서 찾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저온 고온에서 찾은 결과가 이제 열충격이 되겠죠. 열충격에서 찾은 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진행했더니 이상이 없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게 이제 복합 스트레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 스트레스가 하스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온 스트레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텝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이 지금 여기에 20도라고 되어 있는데 20도에서 뭐 10도씩 내려서 단계별로 내려서 쭉 봤더니 어느 지점에서 작동이 불가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리미트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선 작동이 안 되네. 그러면 다시 그 전 스텝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스텝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동작이 되네. 그러면 우리가 찾은 리미트가 맞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거고, 동작 되네. 오케이, 찾았어요. 그러면 동작 안 됐던 것보다 더 낮춰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제품이 동작 당연히 안 하겠죠. 동작 당연히 안 하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동작 안 하네? 다시 동작하네? 그 다음에 망가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더 내려서. 그런 다음에 제품이 망가졌네? 그러면 다시 상온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망가졌는지 오퍼레이팅 해보고 고장 났구나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파괴 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가 이제 동작 한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고온도 동일합니다. 고온은 저온하고 이제 반대로 온도를 올려가면서 스텝으로 한 단계 올려서 동작하네, 동작 불가능하네. 그러면 다시 온도 좀 낮춰가지고 그 전 단계로 가서 동작하네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파괴 한계를 또 찾아야 되니까 또 높여보고 다시 동작하고 더 높여보고 파괴가 되더라 라고 하면은 다시 상온으로 복귀해서 정말로 파괴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온으로 복귀했을 때 제품이 아예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 파괴 한도를 찾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동작 가능한 온도를 찾았잖아요. 그죠? 고온 찾았고 저온 찾았고, 그러면 이 지점을 가지고 열충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열충격을 보통 이제 5사이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열충격을 땅땅땅땅땅땅땅땅 해봤더니 우리 제품이 이상이 없더라 라고 확인이 되면 저온 스텝에서 잘 찾았고 고온 스텝에서 잘 찾았고 그 다음에 열충격 했더니 이상 없더라 라고 하면은 리미트를 잘 찾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유지 시간입니다. 유지 시간을 얼만큼 가져갈 거냐가 이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시험 시간을 무한히 길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빠르게 어떤 시험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제품의 한계점을 찾는 거다 보니까 그 유지하는 시간은 보통 한 15분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길게는 뭐 20분도 가져가고요, 30분도 가져가는데 어쨌든 제품에서 나오는 리미트를 찾기 위해서 유지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가져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동 스텝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뭐 5G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단계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5G, 10G, 15G, 20G 이렇게 막 올려봤더니 어느 지점에서 우리 제품이 동작 안 하더라. 근데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오동작이 일어나면 보통은 제품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SMT를 쳐가지고 PCB에 마운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 흔들리지 않는데 리드 타입의 어떤 부품 또는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 큰 사이즈의 어떤 부품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부품들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예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진동을 통해서 오퍼레이팅 하는 리미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망가지는 구간도 찾아요. 그러면 복합 스트레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열충격했던 그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진동에서 찾았던 것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미트 찾은 게 괜찮은지 리미트 찾은 게 맞는지 제품이 실질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5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할트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필요한 샘플 수량은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저온, 고온, 열충격, 진동, 그 다음에 복합.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고장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5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충격이나 복합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장 안 난 샘플 가지고 복합 스트레스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데미지를 또 먹을 수 있어서 기본은 5개를 준비해서 진행하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스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볼게요. 이제 자, 여기 써 있네요. 할트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가속 스트레스를 적용하여 양산 제품의 잠재 불량을 조기에 선별하는 시험이다. 말 그대로 할트 시험을 통해서 나온 그 리미트를 복합 스트레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양산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진행해 봤더니 잠재 불량의 조기 선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 결점을 더 공격적으로 찾아내는 검사 도구로 테스트 시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공격적으로 찾아내는 검사 도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할트를 통해서 복합 스트레스 조건을 찾게 되면 하스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복합 스트레스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합 스트레스만 계속 진행하면은 할트 그 4단계를 건너뛰고 하스 시험, 그러니까 복합 스트레스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의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할트에서 4가지 시험을 다 진행하지 않고 복합 스트레스, 하스만 진행하면 시험 시간도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스 시험을 진행하는 목적이 테스트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양산할 때 문제점을 빨리 캐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생산 불량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스의 핵심 목적은 공정 편차로 발생한 잠재 불량 그리고 초기 불량, 출하 품질 안정화, 고객 클레임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온, 저온, 온도 사이클, 진동 여기는 전원 스트레스도 있는데 전원 스트레스는 뭐냐면 전원을 넣었다 뺐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오프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전원 스트레스도 넣을 수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험 절차가 하스에서는 초기 기능 확인하고 스트레스 인가하고 기능 모니터링 그 다음에 불량 판정, 원인 분석 및 개선 아주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초기에 기능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스 조건 그러니까 복합 스트레스를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능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계속 오퍼레이팅 하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계속 인가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육안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지만 불량의 판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꺼내가지고 이제 원인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할트 하스에서 사용하는 시험 장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저희 CMCL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할트 시험 장비입니다. 신시니티 장비 큰 거하고
작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질소관이 좀 들어와요. 우리가 극저온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액화질소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헤드 익스펜더가 있습니다. 헤드 익스펜더에 제품을 고정하고 뭐 저온, 고온, 열충격, 그 다음에 랜덤 진동 스텝 밟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은 저희가 이제 소형 그리고 이제 대형으로 좀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M10 탭이 나져 있어요. M10 탭이 50mm 간격으로 쪼르륵 나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판을 구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진동시험 진행하는 판하고 똑같게 제작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인치였는데 50mm 간격으로 M10으로 탭을 쭈르륵 내놔가지고 진동시험 진행하고 바로 할트 헤드 익스펜더에 장착할 수 있게끔 50mm 간격으로 M10으로 탭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시험기하고 혼용해서 지그를 사용해도 저희 CMCL 할트 장비에서는 혼용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할트 소형 헤드 익스펜더 도면이고요. 요게 대형 도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에서 끝은 대형 같은 경우에 1219로 되어 있네요. 1219. 그리고 소형은 76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시험 진행하고 그 지그를 바로 할트 장비에 고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할트하고 하스를 조금 구분해서 좀 해놓은 건데요. 할트, 그러니까 라이프 테스트, 하스는 스트레스 스크린이라고 이제 구분을 좀 해놨고요. 단계는 할트 같은 경우에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개선을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우리 할트 시험을 진행해서 설계 개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소량으로 좀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3에서 5로 적어 놓긴 했는데 이 3은 사실은 저온 디스트럭트, 그러니까 저온 파괴, 그 다음에 고온 파괴, 그 다음에 진동 파괴 하는 건데 3개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샘플을 각 항목별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올바르다. 5개를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결과는 설계 변경 및 보강을 할 수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하스는 제품 양산 단계에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양산된 제품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진행한 할트 결과를 가지고 복합 스트레스를 하스로 양산 단계에서 검증하는 거죠. 계속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제조 불량 선별 그리고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품 전수 또는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산품을 전수하기에는 시험 비용도 되게 부담이 돼서 보통은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량품 폐기 또는 재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불량품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다시 개선해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할트 같은 경우는 파괴될 때까지 하고요. 그리고 하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최적치에서. 그러니까 할트에서 고장나지 않는 그 리미트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장비의 스펙인데요. 온도 범위는 이제 똑같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마이너스 100도에서 200도까지 온도 범위를 줄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트 시험에서 진행하는 진동 시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랜덤 진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진동 시험 할 때의 진동하고 조금 달라요. 할트 시험은 6축 진동 시험입니다. X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G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6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할트 진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형 마이너스 100, 그리고 고온은 200도, 그 다음에 온도 변화율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율이 분당 70에서 100도 사이, 대형도 마찬가지고 소형도 마찬가지고 1분에 온도 변화하는 그 온도가 70도에서 100도 사이가 이제 분당 변화율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동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소형은
90 GRMS까지 가능하고요. 대형은 80 GRMS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소형이 밑에 이제 아마추어들이 있는데 소형이 작고 하다 보니까는 GRMS는 좀 더 높아요. 대신에 대형 같은 경우는 80 GRMS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판이 크고 이래가지고 좀 더 큰 장비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이블 크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은 76cm, 그리고 대형은 122cm, 그래서 1200mm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는 테이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외부 크기는 크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할트하고 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 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이 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MCL에서는 할트 시험이랑 하스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CMCL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